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손준영입니다. 제가 이번 PYSR에서 소개드릴 논문은 쿠카 Contrastive Captioners or Image Text Foundation 모델이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12PI 2022에 등재된 논문으로서 현재 844회의 인용수를 보이고 있는 논문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을 읽기 위해 필요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설명드린 후 해당 논문에서 제시된 방법론과 익스페리먼트, 어블레이션 스터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컨클루전 순으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그라운드입니다. 비전 혹은 비전 랭귀지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한 뉴럴 네트워크의 파운데이션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단일 인코더로 구성되는 싱글 인코더 모델, 그리고 패러럴한 두 개의 인코더로 구성되는 듀얼 인코더 모델, 마지막으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함께 구성되는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있습니다. 아래 피규어에는 각 파운데이션 모델 유형에 해당하는 모델들의 아키텍처를 나타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코트넷은 컨볼루션 레이어와 어텐션 레이어를 함께 쌓은 형태의 모델로 단일 인코더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 하단의 피규어는 플로렌스라는 듀얼 인코더 모델의 아키텍처로 이미지와 텍스트 각각의 인코더를 패러럴하게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하단의 피규어의 경우 SimVLM이라는 모델의 아키텍처를 나타냈는데 이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전 프로블럼에서의 싱글 인코더 모델입니다. 싱글 인코더 모델은 이미지넷, 인스타그램, JFT 등의 라지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데이터셋을 통해 이미지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 시킨 모델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여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세그멘테이션, 로컬라이제이션, 비디오 리코그니션, 트래킹 등의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싱글 인코더 모델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코트넷, 베이트, MAE, SimMIM, RCNN 등 매우 다양합니다. 싱글 인코더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하는데 아래 식과 같이 그라운드 트루스 레이블 Y에 대한 분포 P와 모델의 예측 분포 Q 간의 차이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듀얼 인코더 모델입니다. 듀얼 인코더 모델의 경우 웹스케일 이미지 텍스트 페어 데이터셋을 통해 두 개의 패러럴한 인코더를 프리트레이닝합니다. 이를 통해 동일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의 비주얼 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인코딩하여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이미지 텍스트 레트리벌 등의 새로운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 태스크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듀얼 인코더 모델에는 대표적으로 클립, 얼라인, 플로렌스 등이 있습니다. 듀얼 인코더 모델에서는 샘플링된 배치 내에서 페어로 구성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거리는 최소화하고 나머지 샘플들과의 거리는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학습하게 되는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의 식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페어로 구성된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유사도는 높게 그리고 나머지 샘플들과의 유사도는 낮게 학습하여 로스 값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인코더 디코더 모델입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제너릭한 비전과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하기 위해 제너레티브 프리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디코더의 아웃풋에 LM 로스, 프레픽스 LM 등을 적용해 멀티모달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비주얼 퀘스천 앤서링, 비주얼 인테일먼트, 비주얼 리즈닝과 같은 비주얼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인트 이미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모델은 쇼앤텔, SimVLM, OFA 등이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은 이미지 인코더가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전달하면 텍스트 디코더는 페어드 텍스트 Y의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를 맥시마이즈 하도록 하는 캡셔닝 로스를 통해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서 본 듀얼 인코더 모델은 텍스트를 전체적으로 인코딩하지만 이 경우 토크나이즈 텍스트 Y를 모델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예측하게 됩니다. 이러한 파운데이션 모델들은 각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싱글 인코더 모델의 경우 레이블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셋을 통해 학습하기 때문에 라벨드 벡터 형태의 이미지 어노테이션에 매우 의존하고 단일 인코더로 구성되기 때문에 비전과 랭귀지 모달리티를 모두 포함하는 태스크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아래 피규어에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예시처럼 캣이라는 레이블이 주어져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은 가능하지만 제로샷 세팅에서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은 레이블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으며 나머지 비전과 랭귀지 모달리티를 모두 포함하는 이미지 캡셔닝 등의 다른 태스크에는 해당 모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듀얼 인코더 모델의 경우 퓨즈된 이미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지 못해 조인트 비전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싱글 인코더 모델은 수행하지 못했던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얼라이먼트를 계산하여 수행할 수 있지만 복합적인 부분까지 학습해야 하는 VQA 등의 조인트 비전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경우 듀얼 인코더 모델은 학습할 수 없었던 조인트 이미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조인트 비전 랭귀지 언더스탠딩 태스크에는 적용될 수 있지만 이미지 임베딩과 얼라인된 텍스트 온유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지 못해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 태스크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메소드입니다. 앞서 파운데이션 모델별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코카는 이러한 각 파운데이션 모델들이 가지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모두 결합하는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모델입니다. 코카에서는 듀얼 인코더 모델에 활용했던 컨트래스티브 로스와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서 활용했던 캡셔닝 로스를 모두 적용하여 유니모달 이미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멀티모달 이미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까지 동시에 생성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함으로써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뿐만 아니라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 태스크, 비전 랭귀지 언더스탠딩 테스트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코카 모델의 메소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카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디커브드 텍스트 디코더입니다. 코카 모델은 컨트래스티브 로스와 캡셔닝 로스를 하나의 모델에 결합시키기 위해 텍스트 디코더를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와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로 분할하는 디커블드 텍스트 디코더 구조를 선택하였습니다. 앞서 식에서 보셨다시피 컨트래스티브 로스는 언컨디셔널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고 캡셔닝 로스는 컨디셔널 라이클리후드를 최적화하는데 디커브드 텍스트 디코더 구조를 선택한 코카는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였습니다. 두 디코더는 모두 인풋 텍스트에 대해 커설린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통해 인코딩을 수행하게 되며 레이어의 개수는 두 디코더가 모두 동일합니다. 이로써 코카의 최종적인 로스는 컨트래스티브 로스와 캡셔링 로스에 각각 로스 웨이팅 하이퍼 파라미터를 곱해 더한 형태로 구성됩니다.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 레이어의 경우 크로스 어텐션을 스킵하여 유니모달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이를 위해 인풋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러너블 CLS 토큰을 추가하여 이에 대응하는 디코더의 아웃풋을 텍스트 임베딩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이미지 인코더의 아웃풋과 유니모달 디코더 레이어의 아웃풋에 컨트래스티브 로스를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 레이어의 경우 유니모달 디코더 레이어의 아웃풋에 대한 커설리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과 이미지 인코더의 아웃풋과의 크로스 어텐션을 동시에 수행하고 이렇게 생성된 멀티모달 이미지 텍스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캡셔닝 로스에 적용하여 학습을 진행합니다. 다음은 어텐셔널 풀러입니다. 컨트래스티브 로스와 캡셔닝 로스에서는 이미지 인코더의 아웃풋을 활용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컨트래스티브 로스의 경우 각 이미지마다의 싱글 임베딩을 사용하여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과 같은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에 도움을 주게 되며 캡셔닝 로스의 경우 이미지 임베딩을 토큰으로 잘라서 구성한 시퀀스를 사용해 파인 그레인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여 리전 레벨 피처를 요구하는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이렇듯 다양한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와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기 위해 코카 모델은 태스크 스페시픽 어텐셔널 풀링을 적용하여 두 트레이닝 로스를 위한 다양한 길이의 임베딩을 풀링합니다. 어텐셔널 풀링에서는 n쿼리계의 러너블 쿼리로 구성한 싱글 멀티 헤드 어텐션 레이어입니다. 여기서 키와 밸류의 값의 경우 이미지 인코더의 아웃풋을 통해 구성하게 되며 컨트래스티브 로스와 캡셔닝 로스는 각각 1개와 256개의 쿼리를 구성하여 싱글 임베딩과 256개의 비주얼 토큰을 구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리트레이닝 에피션시입니다.
디커플드 죄송합니다. 디커플드 어토리그레시브 디코더 설계의 가장 큰 이점은 두 개의 트레이닝 로스를 효율적으로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코카에서 사용하는 유니다이렉셔널 랭귀지 모델은 완전한 문장에 대해 커서 마스킹을 통해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바이다이렉셔널 모델과 비교했을 때 단일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통해 두 로스의 아웃풋을 효율적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연산은 두 로스에 공유되며 스탠다드한 인코더 디코더 모델에 비해 최소한의 오버헤드를 유도합니다. 또한 여러 단계를 거쳐 다양한 데이터 소스 혹은 모달리티에 대해 학습하는 다른 모델들과는 다르게 모든 레이블을 텍스트로 간주하여 스크래치부터 엔드투엔드로 프리트레이닝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사전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코카의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는 이미지의 크기는 얼라인 모델과 동일하게 288 by 288을 사용하며 패치는 18 by 18 크기로 구성합니다. 따라서 한 이미지에 대해 288 나누기 18, 즉 총 256개의 토큰으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가장 큰 크기의 코카 모델은 VIT 자이언트의 셋업에 따라 이미지 인코더의 파라미터 개수는 1 빌리언, 텍스트 디코더의 파라미터 개수는 1.1 빌리언으로 총 파라미터의 개수는 2.1 빌리언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더 작은 크기의 코카 베이스, 코카 라지 모델도 구성합니다. 이번에는 해당 논문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 코드를 통해서 코카 모델의 전체적인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와 텍스트가 페어로 구성된 인풋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미지 인코더를 통해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이는 이미지 피처라는 변수에 저장됩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생성한 이미지 피처에 어텐셔널 풀링을 적용합니다. 먼저 어텐셔널 풀링을 구성하는 함수를 보면 피처와 쿼리가 인풋 값으로 주어지고 멀티헤드 어텐션 연산을 통해 아웃풋을 생성하고 이후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이러한 어텐셔널 풀링을 적용하여 이미지 피처에 대해 각각 1과 256 크기의 컨트래스티브 피처와 캡셔닝 피처를 따로 구성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디코더에서 활용할 인풋 텍스트 임베딩 및 마스킹 정보를 구성하게 됩니다. 앞서 구성한 인풋 텍스트 임베딩과 마스킹 정보를 활용해서 크로스 어텐션이 적용되지 않는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의 아웃풋을 생성하게 되고 CLS 토큰에 대한 유니모달 텍스트 디코더의 아웃풋은 따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후에 앞서 계산한 컨트래스티브 피처 값과 컨트래스티브 롭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CLS 토큰에 대한 아웃풋을 제외한 나머지 유니모달 디코더의 아웃풋은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에 입력되며 캡셔닝 피처 값과의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의 아웃풋을 생성합니다. 이후 멀티모달 텍스트 디코더의 아웃풋에 대해 캡셔닝 로스를 계산하여 모델은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전체적인 코카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코카 모델의 메소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익스페리먼트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이닝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구성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코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웨스케일 알트 텍스트 데이터 얼라인과 어노테이티드 이미지스에 해당하는 JFT 3 빌리언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모든 레이블을 텍스트로 간주하고 싱글 스테이지로 스크래치부터 프리트레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JFT 데이터셋에서는 각 이미지마다 하나의 클래스 혹은 멀티플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지는데 해당 레이블 네임을 이어 붙여서 해당 컨캐트네이터를 프롬프트와 함께 구성하여 최종 레이블을 구성합니다. 이에 대한 예시는 아래 나와 있듯이 A photo of the cat animal과 같은 형태로 구성됩니다. 또한 심플리시티와 프리트레이닝 에피션시를 위해서 이미지 인코더를 슈퍼바이즈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 따로 프리트레이닝 하지 않고 모든 모델 파라미터를 스크래치부터 동시에 학습합니다. 추가적으로 텍스트 인풋을 토크나이즈하는 과정에서는 64K의 버케블러리 사이즈로 센텐스 피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옵티마이제이션에 대해서는 먼저 JFT와 얼라인에서 각각 절반씩 총 65,536개의 배치 사이즈를 구성하고 총 500K번의 스텝을 학습하게 되는데 JFT에서는 5F크, 얼라인은 10F크에 대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또한 캡셔닝 로스 웨이트를 더 크게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확인하여 람다
캡셔닝은 2.0, 람다 컨트래스티브는 1.0으로 설정하였고 여러 옵티마이제이션을 위한 기법들을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으로는 추가적으로 원FQ에 대해 576x 576 크기의 하이어 이미지 레졸루션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선행 연구였던 플로렌스의 경우 추가적으로 80K 이터레이션에 대해 기존 224x 224 이미지 사이즈에서 하이어 레졸루션에 해당하는 384x 384 크기로 학습하여 성능이 향상됨을 보였기 때문에 코카에서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 메인 리절트를 살펴보면 코카는 Aligned Unimodal Representation과 Fused Multimodal Representation을 동시에 생성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댑테이션을 통해 쉽게 세 가지 태스크 그룹의 트랜스퍼가 가능합니다. 태스크 그룹에 대해선 비주얼 리커그니션,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 이미지 캡처링과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아래 피겨에는 각 태스크별 대표적인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에 대한 소타 성능과 각각 듀얼 인코더와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대표하는 플로렌스와 심VLM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코카 모델에 대한 성능을 비교했습니다. 해당 피규어에서는 태스크 스페시픽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듀얼 인코더 모델과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경우 성능을 확인할 수 없는 데이터셋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피규어를 통해서 실제 코카 모델이 다른 모델들에 비해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세 가지의 태스크 그룹에 대한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비주얼 리커그니션 태스크로 이미지 리커그니션 벤치마크는 이미지넷, 비디오 리커그니션 벤치마크로는 키네틱 400, 600, 700 그리고 모멘트인 타임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코카의 프로즌 피처 세팅에서 이미 소타를 달성했으며 파인 튜닝을 진행할 시에는 적은 파라미터를 가지고도 성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 태스크에서는 이미지 투 텍스트와 텍스트 투 이미지 리트리버에서 이전 방법론들보다 모든 매트릭을 개선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제로샷 비디오 리트리버에서도 코카는 모든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캡셔닝과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태스크에 대해서도 다른 VLP 베이스라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코카 모델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하기 위해 12개의 디코더 레이어와 4096 패치 사이즈로 구성된 코카 베이스 모델을 통해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VQA를 수행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통해서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과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고 VQA 태스크를 통해 멀티모달 리즈닝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동일한 이미지 어노테이션 데이터셋인 JFT에 대해서 캡셔닝 로스를 통해 학습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통해 학습된 싱글 인코더 모델과 동등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너러티브 프리트레이닝이 클래시피케이션 프리트레이닝을 포함한다는 것을 나타내며 텍스트 보캐블러리가 가능한 모든 클래스 네임의 집합으로 구성될 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는 캡셔닝 로스의 특수한 경우가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트레이닝 오브젝티브에 대해 컨트래스티브 로스만 사용했을 때, 캡셔닝 로스만 사용했을 때와 두 로스를 결합했던 코카의 성능을 비교했을 때 두 로스를 결합하는 것이 새로운 캐퍼빌리티를 생성하며 최소한의 엑스트라 코스트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캡셔닝과 컨트래스티브 로스의 웨이트 하이퍼 파라미터의 비율을 2대1로 설정했을 때 두 태스크에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니모달 디코더 레이어의 개수는 동일하게 반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균형을 보였으며 한 개의 CLS 토큰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추가적인 텍스트 토큰 혹은 CLS 토큰을 추가하는 것보다 성능이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텐셔널 풀러 디자인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먼저 어텐셔널 풀링 연산을 비전 트랜스포머 인코더 아웃풋에서 컨트래스티브와 제너레티브 로스에 대한 피처를 동시에 추출하는
패러럴 방식과 제너러티브 플로를 한번 거친 후에 컨트래스티브 플로를 적용하는 캐스케이드 방식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본 피규어와 수도 코드에서는 모두 패러럴 방식에 대해 나타냈었는데 실제 성능에서는 캐스케이드 방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모든 코카 모델에는 해당 방식으로 어텐셔널 풀링 연산을 수행합니다. 또한 엔쿼리의 값을 인풋 토큰의 개수보다 훨씬 적은 0개, 1개, 32개로 구성해서 실험을 해본 결과 두 태스크, 즉 제로샷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과 VQA 모두에서 컴퓨테이션과 파라미터의 코스트가 조금 높지만 디테일한 이미지 토큰을 포함하는 긴 시퀀스를 선호하여 결론적으로는 256개의 제너레티브 플러를 사용하여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벤치마크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해당 논문은 내추럴 랭귀지 슈퍼비전으로 기존 비전 프리트레이닝의 패러다임을 통합하는 새로운 이미지 텍스트 파운데이션 모델인 코카 컨트래스티브 캡셔너를 제시했습니다. 다양한 데이터 소스를 통해 얻은 이미지 텍스트 페어를 싱글 스테이지로 프리트레이닝하여 효율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의 컨트래스티브 로스와 캡셔닝 로스를 결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코카 모델을 통해 비주얼 리코그니션 태스크, 크로스 모달 얼라이먼트 태스크, 멀티모달 언더스탠딩 태스크 등 넓은 범위의 비전 앤 비전 랭귀지 프로블렘에서 소타 성능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카 컨트래스티브 캡셔널 썰 이미지 텍스트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PYSR 페이퍼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